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대안에 대한 선택 기준을 아까 좀 전에 이제 타당성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기준 두 가지를 가지고 프로그램 대안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당성이라는 건 프로그램이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들을 얼마나 잘 프로그램에 실행을 하면서 목적을 잘 맞출 수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술을 좀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난 일주일에 한 번만 술을 먹으면 매일 술을 먹지만 이제 그런 거에 벗어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술을 먹는 어떤 그런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목적을 정했다라고 하면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진짜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통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적당한 양의 술을 먹고 알코올에서 의존도를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그런 프로그램이면 타당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이 좀 낮다라고 이야기하고 타당성이 많이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서비스 실행 가능성입니다. 서비스가 실천할 수 있느냐, 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이용자가 함께 참여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프로그램의 대안을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선택 대안의 기준은 첫 번째 아까 말씀 타당성에 관한 기준 첫 번째가 효과성입니다. 에펙티브, 효과성, 효율성 뭐 이런 거 많이 공부 지금 계속 해오고 계시죠. 효과성, 목표 달성에 총량에 기여한 정도, 얼마나 목적을 잘 달성하느냐죠. 첫 번째 운영에 대한 부서,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 수집과 제공, 집행 역량에 대한 검토, 사업 수행 체계, 사회복지 기관의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개념 분석으로 사업 성과의 사회적 목적성 및 영향평가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행정론 정책에서 활용하는 모델들입니다. 두 번째,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비용으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효과성은 프로그램 목적을 잘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효율성은 비용으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참여 전에, 참여 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코올이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으면 효과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효율성은 이 프로그램에 100원을 소요가 됐고 이 소요가 된 게 따져보니 여기 0원이겠죠.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의존하지 않는 게 금액으로 따져보니 1000원의 효과가 있더라 라고 하면 100원 투자해서 1000원의 효율을 본 거니까, 효과를 본 거니까, 900원, 1000원만큼의 효율이 있다.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 100원을 투자했는데, 이 사람 금전적으로 환산해보니, 뭐 100원밖에 안 된다. 아니면 1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효율성이 높은 경우, 효율성이 뭐 높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 오히려 10원의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효율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기준에서 효율성은 비용 변수, 비용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효과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안들의 목표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를 측정을 화폐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비율로. 그래서 보통 이제 취업자 수, 입양아 수, 재범 감소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취업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면 취업자 수로 알아볼 수 있겠죠. 참여 전에는 어땠는데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서 취업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많은지 적은지, 취업자 수 아니면 입양아 수 아니면 재범을 했던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 감소율을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로 비교를 해서 퍼센테이지 숫자로 나타내 주는 것, 이게 바로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비용 편익 분석, 투입과 산출의 관계 분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투입 비용이 성취 결과도 화폐 가치로 항상 표현해서
하는 것들이 가능할 경우 이게 바로 타당성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의 기준은 세 번째 적합성입니다. 프로그램이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를 적합하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는 개입 전략 방안이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질적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대안을 선택을 할 때 이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슈퍼바이저분들이 오랜 경험이나 아니면 그 실천 경험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개입 전략 방안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것도 좀 실제로는 좀 쉽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에서 많은 변수들 아니면 변화 요인들을 어떻게 잘 서비스 활동자들이 전문사회 복지사들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들을 해본 사람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진 전문가들이 좀 판단하는 기준들로 적합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형평성 부분입니다. 형평성 공정해야 되죠. 공평성의 기준이 되는 선택된 대안 중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골고루 서비스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게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신의 능력과 기여도에 따라서 균등하게 대접받았는가 측정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잘 판단을 해서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대안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가 타당성에 대한 기준, 두 번째가 서비스 실행 가능성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인자 서비스가 실행 가능한지,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이나 우리 시스템 아니면 우리 담당자의 수급 및 담당자들의 자질에 대한 능력들을 평가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경제적으로 실행이 가능한지, 비용이나 자원이나 자본들을 할 수 있는지,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 동원 능력들 자원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나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많은 재원들이 실행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자는 확보가 가능한지, 사회윤리적으로 실행을 해도 좋은 프로그램인지,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기준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프로그램 활동 내용의 선정 방법인데요. 많은 프로그램들 우선순위도 정했고 브레인스토밍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 대안들, 활동 내용들을 정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 많은 문제 중에서 혹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들이 있다는 것도 공부를 했죠. 타당성, 실행 가능성.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런 프로그램 활동 내용들을 선정을 하는데 선택된 활동 내용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하는 게 맞겠죠. 우리 기관에서 실천할 수도 있고 타당성도 높고 대안으로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을 거다라고 예상되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들 선정을 당연히 하시겠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기관의 이념과 정책 목적,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의 목적에 부합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해서 실행 가능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 내용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첫째, 서비스 대상자들의 욕구 만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요 수단이어야 우리가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동 변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행동에 대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활동 내용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 또 정치적으로 다르지 않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결과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의 공공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아니면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사회복사의 전문가로서의 어떤 윤리성이나 도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당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 서비스 이용자들의 행동을 치료하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가는지. 프로그램의 행동을 수정한 후에는, 행동을 치료한 후에는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지 하는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정확히 프로그램 활동 내용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 변화에 대한 개입 전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전문사회복지사들이 이용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들 중에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줘야 된다는 거고요. 여덟 번째가 기본적인 어떤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을 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떤 전문사회복지사나 아니면 기관의 직원들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와 자료들이 충분히 제공되는 프로그램 활동 내용들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활동 내용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선정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목적성, 목적에 맞는 한목적성, 그 다음에 그 한목적적인 어떤 프로그램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된 목적과 목표 달성에 일치돼야 되는 내용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능력 수준과 흥미에 적합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비스 대상자 중심으로 활동 내용들을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사회복지사가 편한 게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들이나 클라이언트가 참여할 수 있게 좋아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서비스 가능성의 원리. 실천 가능한 서비스가 되어야 되죠.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번째가 포괄성 및 다양성의 원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활동 내용과 연관지어서 포괄성, 다양성, 우리가 이야기한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관리에서처럼 이 사례처럼 한 가지 문제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발전도 이룰 수 있어야 되고, 개인의 욕구도 충족될 수 있어야 되고, 행동도 제어될 수 있어야 되고, 건강한 바람직한 어떤 사회 모습과 자아상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복감을 높여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포괄성,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포괄적인 어떤 성격들이 다 뭐가 있을 수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실용성 및 현실성의 원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활동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성을 보여요. 지역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특성들이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또 적절성 및 효율성의 원리, 최적 적합성, 최적 효율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활성의 원리.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내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함으로써 개인이 발전되고 좋아질 수 있고 호전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의 욕구가,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참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연속성과 계열성의 원리. 활동 내용에 있어서 참여자의 행동과 경험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변화돼서 종국에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연구자가 이야기한 목표 중심 활동 내용 선정 방법. 아까는 이제 활동 내용을 어떻게 하는 선정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는 목표 중심으로 하는 활동 내용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자료를 검토하는데, 여기는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중심과 사회적, 시대적 욕구 등을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용자의 욕구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조직하고, 사회적으로 시대적인 욕구들이, 사회 문제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욕구들이 어떤 건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러한 욕구 분석에 따라서, 그런 결과에 따라 선정된 활동 내용 중에서 스크린 과정, 걸러내는 과정들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 과정을 거치는 거죠.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욕구를 다 프로그램 활동 내에 넣을 수는 없죠.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해소하기 위한 어떤 욕구를 프로그램 활동을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런 욕구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 활동 내용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 우선순위에 맞는 것, 아까 이야기한 그런 어떤 몇 가지 원칙들에 의해서 프로그램 스크린 과정들을 거쳐서 결과를 검토하고요. 설정된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를 확인한 후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개입 전략이 필요한 아이디어, 프로그램 활동 내용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에 맞도록 목표를 중심에 두고 욕구 조사하고 욕구 분석 내용에 따라서 하는 활동들을 정리를 하고 걸러내고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에 맞는지 대처 확인한 후에 활동 내용들을 선정하는 것, 그게 이제 목표 중심 활동 내용의 선정 방법이다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명칭이 뭔지, 보통 목적이 뭔지 이렇게 보통 양식들을 만들겠죠. 교재 205페이지를 보시면 양식이 나와 있는데요. 프로그램 활동 내용들을, 많은 활동 내용들을 만들어 놓고 목표가 뭔지를 정확히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활동 내용들로 몇 가지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목표 중심 활동 내용 선정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에 의한 내용 선정 방법입니다. 이것도 표를 보시면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뭐가 있는데 프로그램 활동 내용들이 뭐가 있고요. 이게 목적에 맞는지, 성취는 가능한지, 서비스가 이용자가 능력이 되는지, 조직의 이념과 지침에 맞는지,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비용은 있는지를 점수를 다 좀 매겨서 어느 건 할수록 점수가 높은 거를 선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기관에서 아니면 이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선정해내는 것, 이게 우선순위에 의한 활동적인 선정 방식이고 이렇게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목적에 맞춰서 목표 중심으로 할 때는 이렇게 목표를 나열하고 목표의 중심으로 하는 활동들을 소단위로 묶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방법. 점수를 다 매겨서 어느 건 할 수 있고 어느 건 못하니까 못하는 건 버리고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야만 하는 것들로 행동 내용, 활동 내용들을 선정하는 방법들,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프로그램 활동 내용 선정 방법의 또 하나는 이제 수직적 또 수평적, 그다음에 대각선, 나선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첫 번째 수직적 조직 방법은 가장 일반적이고 친숙한 접근 방법입니다. 기초, 중간 수준, 수준 높은 프로그램 등의 순서로 점진적으로 활동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가 각각의 수준을 선택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없죠. 이건 전문가들이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들로 순서를 정해서 정하는 방법인데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정하는 거여서 서비스 이용자나 클라이언트가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 조직 방법입니다. 자, 기초, 중간 수준, 높은 수준 프로그램이 동시에 조직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가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선택하는 과정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약간의 선택권을 허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직적인 방법은 일직선으로 내려져 있다라 그러면 수평적인 방법은 기초적인 프로그램, 중간 수준 프로그램, 높은 수준 프로그램들이 옆으로 있어서 어느 거나 참여할 수는 있지만 클라이언트 수준에 맞도록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지만 동시에 제작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만 있는 거지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는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대각선 조직 방법입니다. 대각선 조직 방법은 수직적, 수평적 조직 방법의 혼합 형식이다. 일부 프로그램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어떤 그런 조직 방법이고요. 나선형 조직 방법은 활동 내용을 선정할 때 조직 과정이 반복적이고 심화되는 과정들이
나선형으로 수평적, 수직적 방법과 다양성 방법들 다 하면서도 순도가 심도 있게 나가기도 하고 좀 약하게 나가기도 하고 아니 여러 가지 혼합적인 방법들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방법들로 진행되는 과정이 바로 나선형 조직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프로그램 활동 내용의 구성 요소. 네,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활동 내용들을 만드는데 이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안서를 만들 때 첫 번째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하위 목표 1, 2, 3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위 목표 1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천 목표 1, 2 이것도 3, 4, 5, 6 이렇게 만들어내셔야 돼요. 근데 실천하는 과정에 여기 실천 목표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죠. 실제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실제 활동을 실천을 통해서 실천 하나를 통해서 하위 목표 1을 달성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그 실천 활동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얘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활동 내용들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기획 전략 방법을 설정하고 내용들을 이렇게 배열해 나가는 겁니다. 아까 표에서도 교과서 페이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목표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거냐 하는 것처럼 어떤 그 목표에 따라서 아니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적절한 기획 전략들을 결정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 전체의 구조를 결정을 하고요. 활동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네, 프로그램의 유형의 문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시간 배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각 활동 영역들을 구조하는 문제 이렇게 어떤 하위 실천에서 실천 목표에서 하위 목표로 그다음에 상위 목표로 가고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 실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이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알코올에 관한 부분들을 뭐 이렇게 예를 들었으니까요. 뭐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알코올을 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거겠죠. 알코올이 없는 건강한 삶이겠죠. 목표는 그 음주 횟수를 줄인다. 근데 구체적으로 해야죠.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1회. 그때 먹는 건 소주, 예를 들어 3병만 먹는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했으면 하위 목표 음주 자리 참석 횟수 줄이기. 그 다음에 아니면 또 두 번째는 몸에 안 좋은 뭐 주량이 이제 여러 가지를 먹었다고 앞으로는 소주만 먹기. 양주나 먹고 맥주 안 먹기. 또 세 번째 음주 자리 참석 안 하고 소주를 소주만 먹는 대신에 이제 가족과도 함께하는 시간을 드리기. 뭐 이렇게 세 번의 하위 목표를 또 정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과정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구조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거고 이 사람의 문제가 음주 문제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프로그램 전체의 구조를 결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 전체가 건강한 삶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근데 문제가 현재 알코올이기 때문에 알코올을 줄임으로써 건강한 삶을 사는 거고 그 알코올을 줄여가는 방법이 음주 자리에 참석하는 횟수도 줄이고 여러 가지 술을 먹었는데 한 가지 술만 먹는 걸로 하고 몸에 덜 영향을 미치는 술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 그동안 알코올 때문에 가족과 멀어졌으니 가족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어울리는 식사 같이 한 자리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운동하기. 운동을 해서 다른 활동을 통해서 음주자리에 가는 횟수를 줄이는 대신 다른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공부하기. 그 다음에 소주만 먹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뭐 집안에 있는 양주 다 처리하기. 쓰레기통에 버리기. 뭐 이런 거죠. 다 버리기 아니면 선물하기.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주를 먹을 때 안주와 먹기, 안주하고 소주 먹기. 그래서 안주 만드는 거 배운다든지,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식사하기,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외출하기,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실천 목표를 정하고, 실천을 통해서 하위 목표를 달성하고, 하위 목표 실천을 달성함으로써 상위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이 상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목적, 건강한 삶을 알코올이 없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아니면 알코올을 하시더라도 기분 좋은 건강한 알코올 음주 습관을 들여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의 구조를 결정을 하고, 프로그램의 유형의 문제가 어떤지, 시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 다음에 각 영역마다의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프로그램 활동 내용 구성 조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선정할 때는 첫 번째 대상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긴 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행동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진행 인력들, 전개 및 활용에 대한 정당한 어떤 정당성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서비스 이용자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돼요.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들어줌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를 소주나 한 병만 먹고 일주일에 한 번만 술 먹는 거, 이렇게 그냥 음주를 줄인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해 음주자리 한다, 이렇게 운동하기,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기, 그다음에 공부하기,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 책 빌려오기,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구체적으로 둠으로써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당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훌륭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 그런 활용들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정한 목적과 목표들이 단시간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쉽게 좀 더 용이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화된 대상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 내가 변화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변화하는 걸 느끼고 그런 어떤 참여에 대한 욕구도 늘려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자원이나 개발을 편성하고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홉 번째가 효과적인 개입 전략 개발하고 대상자들의 욕구를 프로그램 활동 안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도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계속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요구나 프로그램 진행상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기꺼이 그 변화되는 내용들을 프로그램 수시로 피드백해서 프로그램의 변화를 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게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동들을 선정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그램 수행 시 수행 인력들입니다. 자, 프로그램 선정을 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행 인력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첫 번째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슈퍼바이저, 그 다음에 준전문 인력, 보조 인력, 자원봉사자 인력 등도 다 실행 인력에 포함을 합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전문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슈퍼바이징 해주고 자문해주고 도와주는 슈퍼바이저, 그다음에 그 준전문 인력이나 도와주는 인력들, 보조 인력까지도 다 프로그램 수행 인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잠깐 쉬고요. 5분 좀 쉬었다가 나머지 세 번째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